지난 30년 동안 값싸고 풍요로웠던 시대, 그 시대를 이제 잊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틀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저는 KBS에 입사해서 대부분 생활, 거의 절반 이상을 경제부 기자 생활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선 취재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제부 또는 경제부를 떠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느덧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25년째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5억 년 전에 처음 달이 탄생했을 때 가장 유력한 가설로 지금 현재 자이언트 임팩트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와 이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여파로 이 달이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변했고 달이 동시에 탄생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걸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계는 과거의 반복이나 다시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지금 세계 경제가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 그걸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완전히 정말 송두리째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이 저물가 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 시대가 온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주로 물건의 가격들 또는 서비스의 가격들이라면 금리는 바로 돈의 가격입니다. 가치 척도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의 가격 자체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던 모든 자산의 가격표가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은 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력을 동반한 그런 전쟁도 있지만 더 무시무시한 전쟁은 바로 경제 전쟁이나 기술 전쟁,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금융 전쟁 또는 환율 전쟁 같은 것이 우리 일상에 이제 스며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경제 상황을 어떤 패권 전쟁을 이제 따로 떼어 놓고는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꼽은 게 제가 전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인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의 가격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상기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화석 에너지를 정말 마음 놓고 값싸게 사용하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쟁이 일상화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또 하필이면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의 길목마다 중국이란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든 빨리 옮겨가려는 서방과 중국, 그리고 과거의 구에너지, 화석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 지역 간의 갈등이 앞으로 중폭되면서 이제 값싸고 편하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던 에너지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의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를 꼽은 겁니다. 일단 당연히 금리, 돈의 값이잖아요. 돈의 값이니까 여기에도 수요와 공급 법칙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자금시장에 돈이 풍부하게 넘쳐나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자금시장에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40년 동안 정말 특이한 일은 세계화를 통해서 정말 예전에는 가난했던 지역인 중국이라든가 동유럽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렇게 축적된 돈이 전 세계 자금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금리가 그야말로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 당연히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제 환경이 정말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자금의 국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중국에 있는 돈이 서방의 어떤 나라를 가서라도 다 투자를 해서 금리도 낮아지고 풍부한 자금을 공급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예전처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미국이 혼자 패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그 시기처럼 돈에는 국적이 있게 되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비효율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앞으로 이제 돈의 값, 금리를 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예전처럼 정말 미국이 혼자 장악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거든요. 금리가 과거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산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산 시장을 과거의 30년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데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이 금리의 변화, 정말 다양한 각도로 제가 이번 책에서 왜 저금리 시대,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 힘든지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 자산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2021년 초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이하면 무조건 달러로 바꿔야 된다. 왜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달러 보유를 말씀드렸느냐?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게 터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는 세계 경제가 이 패권 전쟁이나 탈세계화가 한 10년에 걸쳐서 진행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3, 40년 동안 진행됐던 일은 쉽게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로.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현상, 이런 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면 인류는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생기면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10년 동안 진행됐을 일이 코로나19 때문에 단 2년 만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 바로 탈세계화와 패권 전쟁이 이제 아예 정말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갖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아직은 바꿔도 됩니다라고 했던 환율은 1,280원까지였습니다. 그 이유도 다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지금 현재 1,280원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1,400원, 1,500원 혹시 그런 환율이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굉장히 진짜 30여 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해왔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좀 보기 드문 경제 기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한테 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건 항상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경제학 용어로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다시 이걸 되돌리려는 힘이 언제든 작용하기 때문에 굳이 1,400원, 1,500원이 넘는 환율에서 이걸 달러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평소에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 경제에도 좋은 그런 방식의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값싼 에너지를 정말 손쉽게 쓸 수 있던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언젠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 값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 이상기후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걸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과 또 혁신 베이스를 가진 나라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 그리고 에너지가 곧 세계 패권이기 때문에 패권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죠. 바로 레이 달리오가 아주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원래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0월에 왜 갑자기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 상황이 정말 뿌리째 흔들리는 현재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값싸고 풍요로웠던 시대, 그 시대를 이제 잊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틀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증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예측을 하면 이상하게 자꾸만 틀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러냐면 지난 30년 동안의 데이터, 특히 지난 30년 동안의 증시 관련 데이터를 앞으로 미래에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런 수많은 이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시그널, 진짜 신호와 노이즈, 잡음을 구별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은 정말 이건 잡음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이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책에서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이번 책에서 그걸 구별할 수 있게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